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점심 식사는 잘 챙겨 드셨나요? 오늘도 삼성전자 움직임이 마음에 걸려서 밥을 먹으면서까지 계좌를 들여다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전에 힘을 내줬다면 이번에는 종가까지 버텨줄지 걱정되실 테고요. 한번 눌렸다면 또 반등이 끝난 건 아닌가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남은 1시간 반이 오늘 수익을 지킬 주말 내내 다시 본전을 걱정하게 될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다시 무너뜨리기보다 종가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오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오전과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전 수급 가운데 무엇이 종가까지 살아남아야 다음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와 제 예상이 틀렸다고 봐야 하는 장면도 분명하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종가 직전 수급이 갑자기 뒤집혔을 때 내 계좌의 판단까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전에 봤던 수익을 다시 반납하고 싶지 않은 분들, 약한 흐름 속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은 오늘 종가 대응까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 오후가 평소보다 더 신경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200 월간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기존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만기로 옮기면서 삼성전자에는 회사 뉴스와 상관없는 프로그램 물량이 섞일 수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어제 종가와 오늘 오전 움직임만 보고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거나 반도체를 다시 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파생상품 정리가 끝난 뒤 맞는 오늘 오후부터 실제로 들고 갈 현물 수급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는 자리를 정리하는 돈과 새로 들어오는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좋아해서 산 건지 선물 가격을 맞추려고 잠깐 산 건지 겉으로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말 동안 들고 갈 생각이 없는 단기 자금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량이 나오는데도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다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보유하려는 돈이라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봐야 하는 건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니라 어떤 돈이 끝까지 남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종가가 오전 저점보다 위에서 안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첫 번째 이유도 이겁니다. 외국인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줄였습니다. 메모리 이익 고점 우려와 차익 실현, 레버리지 상품이 꼬이며 나온 수급 부담까지 한꺼번에 겹쳤죠. 그런데 옵션 만기를 넘기고도 외국인 매도 규모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던질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대규모 순매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쏟아지던 매도만 줄어들면 주가는 먼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장 안에서 돈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에서 빠졌던 자금은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일부 성장주로 이동했습니다. 그쪽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나면 금요일 오후에는 수익을 챙기려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큰 돈은 다시 거래가 편하고 충분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대형주를 찾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비중을 다시 채울 때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후 들어 코스닥의 강도가 조금 줄고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살아난다면 자금이 다시 대형 반도체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새로운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양산에 공급하고 있고 HBM4 2샘플도 주요 고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묶은 협력을 확대했고요. 파운드리 수율과 가동률,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며칠 동안 주가가 흔들렸다고 사업 방향까지 갑자기 바뀐 건 아닙니다. 수급 때문에 가격이 먼저 내려온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매도가 진정되는 순간부터 현재 가격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후에는 오전 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는지가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고점을 넘는 순간보다 그 위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붙는지를 봐야 해요. 오전 고점을 잠깐 돌파한 뒤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고 다시 아래로 밀리면 따라붙은 개인에게 물량을 넘긴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전 고점 부분을 지키고 거래대금이 계속 붙는다면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거고요. 오후 상승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은 돌파 자체가 아니라 돌파한 가격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약했다면 지금부터는 오전 저점을 다시
다시 깨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오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도 규모까지 둔해진다면 매도할 사람의 물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어제 종가나 오늘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면 아래에서 받아가는 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 시작했더라도 저점을 높이며 오후에 회복하는 주가는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질 힘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종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회복 흐름이 나올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판단을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지키고 종가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거나 위쪽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봅니다. 주말 전 차익 실현과 프로그램 매도가 커지면서 오전 저점을 다시 무너뜨릴 가능성은 4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후 방향은 위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 2시 이후 한 번 나오는 매물을 받아낸 다음 종가 동시호가로 갈수록 안정되는 흐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가장 먼저 보실 건 외국인 현물 수급입니다. 코스피 선물을 사고 있어도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판다면 아직 삼성전자로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현물을 사면서 선물 매도까지 줄인다면 실제 비중을 채우는 흐름에 가까워져요. 오전부터 잡혔던 외국인 매수가 2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조금씩 줄어드는지를 비교해보세요. 매수 금액 하나보다 오전과 오후의 방향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입니다.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맞추는 성격이 강하지만 비차익 매매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 종목을 묶어서 사고 파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호가창만 볼 때보다 시장의 큰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2시 이후 비차익 매수가 늘면서 삼성전자가 오전 고점 쪽으로 움직인다면 상승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비차익 매도가 커지는데 주가만 잠깐 버티고 있다면 종가가 가까워질수록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밀린다면 삼성전자 안에서만 나오는 단기 방어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함께 살아나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주까지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후 반등이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지려면 삼성전자 혼자 버티는 것보다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창의 색깔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후 내내 혼자 지켜보기가 쉽지는 않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따로 봐야 하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삼성전자 거래대금,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잠깐 회의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일을 보고 돌아왔을 뿐인데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는 종가를 앞두고 주말 전 물량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전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오늘처럼 마지막 1시간이 승부를 가르는 날에는 방향을 한 번 맞히는 것보다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다가 물렸다는 분도 계시고 손실을 봤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영상은 제가 촬영한 시간에 멈춰 있고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는 2-3시간 동안 외국인 매수가 매도로 바뀌거나 잘 버티던 가격이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오후 영상은 올라갈 무렵 이미 종가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방향을 이해한 다음에는 수급이 달라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대응 알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가까지 외국인 매수가 남는다면 그 다음에는 월요일 시초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금요일 종가까지 물량을 들고 간다는 건 주말에 생길 변수까지 감소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고점 가까이에서 마치거나 최소한 오전 저점에서 충분히 회복해 끝난다면 월요일에도 매수세가 이어질 여지가 생겨요. 장중에는 강했는데 종가의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빠져나간다면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매물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종가는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숫자가 아니라 다음 거래일의 출발점을 만드는 가격입니다. 종가 동시호가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는 장중 물량을 정리하려는 자금과 다음 주까지 들고 가려는 자금이 마지막 10분에 한꺼번에 부딪힙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이 샀는데 동시호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 최종 수급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어요. 장중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더라도 동시호가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높은 가격으로 끝낸다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시 20분까지 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체결까지 봐야 이번 주 수급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후에 조금만 올라와도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다시 밀리기 전에 팔아야 하나 싶다가도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 올 것 같아
같아 손을 놓게 되죠.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할 만하고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오후에 작은 흔들림 하나만 보고 전부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남고 오전 저점을 지킨다면 조금 더 지켜볼 근거가 생깁니다. 이번 주 저점이 무너지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진다면 그때는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비중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종목이 오를 때 오히려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싶고 수익이 줄어들면 아까 봤던 최고 수익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유지된다면 일부는 다음 흐름을 지켜볼 수 있어요. 오후 고점에서 수급이 빠르게 약해지고 오전 상승분까지 반납한다면 수익 일부를 지키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응입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은 2시 이후 급하게 오르는 구간을 따라가지 마세요. 금요일 오후에는 짧게 종가를 끌어올린 뒤 동시 호가에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후 상승 뒤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전 고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남는지를 본 다음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이 바닥이라고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월요일에도 다시 판단할 현금을 남겨두셔야 해요. 예상이 맞더라도 한 번의 매수로 모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분들은 종가 전 수급을 더 빠르게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본주보다 손익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충격도 더 크게 받습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에는 발동 자체보다 그 이후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만큼 시장이 강했더라도 오후 수급이 빠지면 대응은 달라져야 하고요. 당일 발동이 없었다면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서 종가 전에 비중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2시 이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늘고 선물 매도가 줄면서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높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종가까지 남고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주로 거래 대금이 퍼진다면 오늘 반등은 다음 흐름까지 이어질 힘이 생깁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매도로 바뀌고 오전 저점까지 무너진다면 종가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본 제 판단은 틀린 겁니다. 그때는 오를 거라는 기대를 붙잡기보다 주말 전에 현금과 비중을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전에는 수익이었는데 오후에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는 일을 자주 겪는 분들, 삼성전자가 밀릴 때는 무서워서 팔고 막상 올라오면 늦을까봐 다시 따라 사는 분들, 외국인과 프로그램을 보라는 말은 이해하지만 어느 숫자가 바뀌어야 실제 판단도 바꿔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 본업 때문에 종가 직전 수급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 종가를 맞히는 말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바꿔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사고 팔라고 보내는 알림은 아니에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함께 돌아설 때, 프로그램이 오후 방향을 바꿀 때,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이나 이번 주 핵심 구간을 이탈하거나 회복할 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 흐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로 인해 기다릴지, 수익을 지킬지 판단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든 알림입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열어드립니다.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지킬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나눠놨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후보와 실제 돈이 들어왔는지를 구분하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하는 즉시 현재 대응표와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종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어제 옵션 만기 이후 오늘 오후부터는 파생 상품 때문에 만들어진 움직임과 실제 외국인 현물 매수가 조금 더 분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다시 깨기보다 종가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거나 위쪽을 시도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다면 월요일 흐름도 긍정적으로 열어둘 수 있어요. 오후 들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매도로 바뀌고 오전 저점이 무너진다면 주말 전에 수익과 비중을 지키는 쪽으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오전에 보였던 빨간불이나 파란불이 오늘의 결론은 아닙니다. 금요일자는 마지막 1시간 그리고 종가 동시호가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만큼은 종가가 조금 편안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희망만 믿고 기다리지는 마세요. 외국인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돈이 주변 반도체주까지 퍼지는지, 내 판단을 바꿔야 할 조건이 나오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좌에 찍힌 수익을 다시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끝까지 보면서 이번 주 투자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